자, 우리가 반도체 칩의 물리적인 구조를 쌓는 걸 건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도핑은 뭐냐? 바로 그 건물의 전기적인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지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캄캄한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. 완벽한 구조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. 이 도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돌멩이에 불과하거든요. 대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과정이 어떻게 실리콘에 생명을 불어넣는 걸까요?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정말 완벽하게 원자 하나하나가 착착 정렬된 순수한 실리콘 웨이퍼. 이거 사실 그냥 좀 비싼 모래덩어리일 뿐이에요. 전기적으로 보면 완벽한 절연체, 그러니까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돌멩이나 다름없죠. 그런데 도대체 뭐가 이 완벽한 질서를 살짝 오염시켜서 이걸 생각하는 돌멩이, 즉 반도체로 만드는 걸까요? 정답은 바로 도핑입니다. 아주 전략적으로 원자 단위의 불순물을 콕콕 심어 넣는 거죠. 이 미세한 개조를 통해서 완벽한 절연치였던 실리콘이 드디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, 그러니까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. 정말 신기하죠? 수십억 개의 실리콘 원자들 사이에 딱 몇 개의 불순물 원자가 섞이는 것만으로 실리콘의 운명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. 옛날 도핑 방식은요, 비유하자면 그냥 방 전체 페인트를 분무기로 막 뿌려버리는 거랑 비슷했어요. 엄청 무질서했죠. 근데 요즘처럼 나노미터 단위로 경쟁하는 칩에서 그런 방식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? 이젠 거의 원자 하나하나를 저격총으로 쏘는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기술, 이온 주입이라는 이 원자 저격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현대 반도체가 가능해진 겁니다. 그럼 이 원자 저격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이 복잡해 보이는 장비를 원자 대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재밌죠? 먼저 플라즈마 상태로 총알, 즉 이온을 만듭니다. 그 다음엔 강력한 자석으로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총알만 아주 정교하게 골라내요. 마지막으로 엄청난 전압으로 이 이온들을 가속시켜서 웨이퍼라는 목표물에 정확히 쏴서 박아 넣는 거죠.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하나 스케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. 실리콘의 결정 구조가 너무너무 완벽해서 원자들 사이에 꼭 고속도로 터널처럼 뻥 뚫린 빈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. 이 원자 대포에서 쏜 이온이 하필이면 이 터널로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깊숙이 박혀버려서 우리가 애써 만든 정밀한 트랜지스터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죠. 이게 바로 엔지니어들이 정말 골치 아파하는 채널링 효과라는 겁니다.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아주 기발한 물리적인 트릭들로 해결합니다. 예를 들어 웨이퍼를 살짝 한 7도 정도 기울여서 터널을 피해가게 하거나 아니면 얇은 막을 하나 씌워서 이온들이 막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. 제일 극적인 방법은 뭔지 아세요? 다른 원자를 먼저 쏴서 일부러 표면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다음에 진짜 도펀트를 주입하는 거예요. 채널링이라는 길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. 의도적으로 혼돈을 만드는 겁니다. 때로는 완벽한 질서보다 이렇게 제어된 혼돈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. 이게 바로 반도체가 보여주는 놀라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. 자, 어쨌든 원자 총알을 쐈으니까 실리콘 결정 구조는 필연적으로 산산조각이 났겠죠? 게다가 방금 주입된 원자들은 아직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그냥 박혀만 있는 상태예요. 즉, 우리는 이제 이 상처를 치유해줘야 합니다. 이 치유 과정, 이걸 어닐링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극적으로 발전했어요. 점점 더 뜨거운 온도를 점점 더 짧은 시간 동안 가하는 방향으로요. 왜 그랬을까요?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. 주입된 도판트가 엉뚱한 곳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그 자리에 꽉 붙잡아 둔 채로 전기적인 성질만 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죠. 이 시간과의 싸움이야말로 반도체 미세화의 숨겨진 진짜 핵심이었던 겁니다.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, 더 빠르게 할까? 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한 회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잠깐만, 왜 꼭 열이어야만 하지? 만약에 압력을 쓰면 어떨까?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반도체 공정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.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이었습니다.
기존의 초고온 방식으로는 손상될 수밖에 없었던 첨단 칩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금속 게이트 구조의 결함을 말이죠. 엄청난 압력을 이용해서 훨씬 낮은 온도에서 치유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. 이건 정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세 공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를 풀어낸 그야말로 혁신적인 돌파구였어요.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금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HSPS인데요.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50%를 넘습니다. 50%요? 단 하나의 독보적인 기술 혁신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숫자죠.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원자 대포는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?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산업 지도를 한번 보면요. 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딱 몇 개 회사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과점 상태입니다. 다시 말해 반도체 제조의 가장 근본적인 장비가 소수 국가의 손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원자 단위의 미시적인 기술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미국은 이 이온 주입 장비를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멈춰 세울 핵심 초크 포인트, 그러니까 목줄로 삼아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요. 중국은 이 질식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술 자립에 거의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중국, 정말 놀라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중국의 한 국영기업이 얼마 전에 자체 개발한 이온 주입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. 물론 이게 당장 최첨단 장비는 아닐지라도 반도체 자립을 향한 중국의 그 기나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거인들의 싸움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? 바로 아주 영리한 비대칭 전략입니다. 승산이 낮은 메인 장비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에 앞에서 봤던 HSP처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틈새 기술이나 또는 장비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핵심 부품, 소재 공급망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리는 거죠. 쉽게 말해 원자대포 자체는 수입하더라도 그 대포를 쏘기 위한 특수 화약만큼은 한국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인 셈입니다. 결국 실리콘에 영혼을 불어넣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미래는 원자로 만들어집니다. 그렇다면 이 원자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배치하는 이 궁극의 기술, 이걸 지배하는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? 그 답에 따라서 앞으로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권력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게 될 겁니다.